이게 이차관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겠는데요. 장관님께서 해주셔도 좋고 그 대북 전단 살포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네. 네네. 그 우리 항공안전법에 보면 네, 초경량 비행 장치라는 게 개념 규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대북 풍선이나 기구 날려보내는 게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그 전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요. 네. 이번에 저희가 시행 규칙을 고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풍선도 초경량 비행 장치에 포함하도록 일정 수준 이상이 아니라 원래 동력 비행 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기구류, 무인 비행 장치 이게 동력 비행 장치라고 초경량 비행 장치라고 돼 있었던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예, 예. 풍선은 빠져 포함되는 있었습니다.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초경량 비행 장치 불법 사용죄가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알고 예, 계시죠? 예, 예. 예. 이게 뭐 크게 처벌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인 자유기구를 비행시키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처벌 규정이 없다, 뭐 입법에 미비다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입법안이 제출돼 있고 이거는 있는 법을 지금 제대로 적용하시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아이카오 뭐 이런 데서 협약 같은 데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무인자유기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이 협약에 가입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은 뭐 라이트급, 중간급, 헤비급 해가지고 무게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 방금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게 이제 그런 구분에 따라서 새롭게 입법한 걸로 안다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요 조약에 따라서 이미 적용이 되는 것이고 지금 날려보낸 풍선 이런 것들이 7kg이라는 거예요. 7kg, 8kg. 그러면은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헤비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분명히 처벌할 수 있는 것인데 국토부가 관심을 너무 안 가지신 것 같다. 이 부분은 반드시 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지금 항공업계가 굉장히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좀 저는 좀 아쉽던데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항공업계 위기 타개책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국토부에서는 물론 한계가 있으시겠지만은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대책과 관련해서 좀 잘 준비되는지 걱정스러운데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민간 기업이 경영을 하다가 잘못됐는데 이게 이제 독점 기업이거나 과점 기업이라는 이유로 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크면 정부가 이제 공적 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분들이 크게 경영상의 책임도 지지 않고 소위 먹튀가 되는 현상이 있어서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어려워진 문제하고 이스타항공이 어려워진 문제가 동시에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대응하는 걸 보면 지금 이따 아시아나항공과 관련해서는 무슨 금융위에서 뭘 발표를 했더라고요. 예. 예. 그럼 그 관계부처하고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네. 저희가? 하고 계속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스타항공도 여기도 경영상의 위기를 초래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종업원들이 또 2,000명 가까운 종업원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도 우리 항공산업과 관련한 주무부서인 국토부도 무슨 대책이 좀 직원분들을 생각해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불가능한 건가요? 제가 답변 드릴까요? 예,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이스타나 아시아나 그 금융위라든가 채권단 등 관계기관과 계속 협의를 해오고 있고요. 이스타가 지금 최종적으로 사실상 이제 딜이 무산이 됐는데요. 약 1,500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그 고용 문제가 저희도 걱정이기 때문에 네. 저희 장관님까지 나서서 사실 딜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어려워져서 예,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민간 간의 계약 딜의 문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이게 성사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고용부 등과 협의를 해서 이 직원들의 향후에 지원은 최대한 지원할 관심을 생각입니다. 놓지 마시고요. 예. 이게 항공업계가 똑같이 어려우면 예를 들면 큰 항공사만 살피고 작은 데는 안 봐주더라 이래도 안 되는 것이고 예, 예. 작은 항공사만 봐주고 또 큰 항공사는 그냥 망하라고 놔뒀다 이것도 아닌 거니까 그렇습니다. 한번 잘 살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국토부가 항상 예산이 100% 집행됐다고 결산 과정에서 보고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아시다시피 매칭입니다. 예산이잖아요.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차 면적이나 이런 게 확보할 수 있는 땅들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집행률이 좀 높고요. 그렇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가 주차난이 훨씬 심각한데 이런 데는 집행률이 1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면
그냥 예산 편성해서 받았고 우리가 지자체에 내려보냈으니 100% 집행했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지자체 주차장 관련한 현황이나 또 시설의 한계나 이런 것들 좀 먼저 국토부가 사전조사를 해서 파악하셔서 예산 집행이 좀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그 임대주택 문제와 관련해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 임대주택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고 국토부도 앞장서서 또 그 문제를 정책을 수행하시려고 하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문외한의 입장에서는 참 궁금하게 임대주택을 해마다 짓고 해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몇 년 지나면 이제 소유권자가 생기고 다시 일종의 분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이 단기 공급에 머무를 뿐이지 실질적인 주택 보급률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주택 유형별로 임대주택 공급 현황하고 향후 10년간의 공급 계획을 좀 가능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까지 저희가 계획 세운 거 있는데요. 자료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